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들을 몇 가지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폰을 켜고 끌 때인데요. 보통 스마트폰을 끄실 때 이렇게 우측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을 끄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두 번만 터치해도 스마트폰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켜고 끄는 설정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션 및 제스처라고 나오죠. 모션 및 제스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 번 눌러 화면 끄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빈 공간을 두 번만 터치하시면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두 번 터치하시면 켜지게 됩니다. 사용해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것보다 화면을 두 번 터치해서 끄는 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유용한 기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 다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들어서 화면 켜기가 있죠. 자, 두 번 눌러서 화면을 켤 수도 있고요. 들어서 화면을 켤 수도 있죠. 자, 지금은 들어서 화면 켜기가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더라도 화면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을 터치하셔야 되거나 또는 옆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들어서 화면 켜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들기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일일이 두 번 터치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화면을 켤 수가 있겠죠. 들어서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기능은 사용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맞으실 경우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스마트폰이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요. 문서 같은 것들을 읽을 때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이렇게 꺼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화면을 켜셔야 되고 불편합니다. 이럴 때 사용 중일 때는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내 얼굴을 인식해서 화면 앞에 얼굴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화면을 켠 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이나 문서 같은 것들 많이 보시는 경우에는 이것도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제스처로 소리 끄기인데요. 회의를 하고 있거나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제스처로 소리 끄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걸어 볼게요. 자, 전화가 왔죠? 이때 스마트폰을 덮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리가 꺼지게 되죠.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간단하게 소리를 무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전등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손전등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고 한 번 더 쓸어 내리시게 되면 여기에 손전등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 손전등을 켜시게 되면 이렇게 손전등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전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손전등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손전등 밝기를 조절해서 밝기의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손전등도 장시간 이용하시게 되면 상당한 열이 발생하고요. 배터리 소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시간 이용을 하실 때는 손전등 밝기를 낮춰서 1단계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오래 쓰셔도 발열 없이 장시간 쓰실 수가 있어요. 주로 이용하시는 상황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소리 조절이죠. 자, 소리 조절은 스마트폰 좌측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을 위나 아래로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량 조절 막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적인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자, 제일 좌측은 미디어 소리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본다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때 이 음량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옆은 벨소리죠. 벨소리 조절을 하실 때는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소리죠. 알림 소리가 너무 클 경우 여기서 알림 소리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시스템 소리가 되겠습니다.
경고음이라든지 시스템에서 나는 소리들은 전부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조절을 하셔도 되겠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 중에 상대편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에는 통화하면서 여기 있는 볼륨 조절을 누르시면 통화 중 음성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음량 조절할 때는 옆에 있는 볼륨을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모양이 바뀌게 되죠. 자, 지금은 통화 중 음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륨을 높이거나 낮춰서 통화 중 음량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밝기가 되겠습니다.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시고요. 한 번 더 터치해서 내리면 하단에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막대가 나오죠. 자, 여기서 화면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우측에 보시면 점세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밝기 최적화가 나오게 돼요. 자,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까지 밝기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간색까지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밝기 최적화를 이용하게 되면 밝은 곳에서는 밝기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밝기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주변을 한번 어둡게 해보도록 할까요? 자, 주변을 어둡게 했더니 지금 밝기가 좀 떨어졌죠. 자, 그 다음은 주변을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밝기가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주변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밝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통화 중에 화면이 바뀌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통화 중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화 화면이 되죠. 그리고 귀에 대고 통화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ARS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자, 번호를 누를 때 번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번호는 여기 있는 키패드를 누르시면 번호가 나오게 되죠. 다시 숨기기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고 통화를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내 소리 차단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내 소리가 상대편에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통화 중에 갑자기 상대편이 여보세요, 여보세요를 계속 할 경우에는 꼭 여기 내 소리 차단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눌리게 되면 상대편에게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눌리게 되면 초록색으로 나오고요. 눌리지 않으면 그냥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 중에 홈 버튼을 누르면 통화 화면이 없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전화를 끊는다든지 또는 번호를 눌러야 할 때 어디서 봐야 할지 당황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통화 중에 홈으로 오게 되면 상단에 초록색 막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초록색 막대를 터치해서 내려주시면 알림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알림창에 보시면 초록색 박스가 나오죠. 자,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통화 중 박스를 한 번만 터치를 해주시면 원래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언제든지 통화 중에 홈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단 초록색 바를 내리시고 파란색 박스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피커로 통화를 할 때는 여기는 스피커 누르시면 되겠고요. 스피커 끄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언제든지 녹음 버튼을 눌러서 내 통화를 녹음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영상 통화로 이 상태에서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녹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 통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녹음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통화를 끝내고 전화 끊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 소리가 나오면서 통화가 끊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녹음된 내용은 어디서 들어보죠? 스마트폰에서 녹음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 음성 녹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혹시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쪽을 위쪽으로 쓸어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앱스 버튼을 누르셔서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터치하시고요. 녹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음성 녹음 앱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 앱 실행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목록이라고 나옵니다. 목록 눌러보시면 지금 금방 통화한 내용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 눌러서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통화 중에도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할 수 있고요.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이면서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아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현대인의 필수품은 스마트폰이죠. 그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배경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배경 화면을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잠금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홈 화면이 되겠죠. 자, 잠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잠금 화면 샘플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배경 화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꾼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컬러 지정부터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보면 색상이라고 나오죠? 색상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상에 투명도가 적용된 상태예요. 원래는 이렇게 원색인데요. 투명도를 적용해서 약간 흐리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다른 컬러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100%로 줄 수도 있고요. 너무 진할 경우에 약간 흐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 컬러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단색조가 좀 심심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색상 옆에 있는 스타일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가지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색상을 지정한 상태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된 모양을 지정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만 지정을 해주셔도 훨씬 색다른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잠금화면 상태죠. 여기 잠금화면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잠금화면에서 좌측을 보시면 전화기 모양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죠. 스마트폰을 일정 시간 그냥 두게 되면 잠금화면 상태로 넘어가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비번이 걸려 있을 경우 비번을 풀고 홈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지정한 기능들은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화기 버튼 누르시면 계산기라든지 음성 녹음, 손전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죠.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꼭 스마트폰 잠금을 풀지 않더라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카톡을 실행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카메라를 지정하면 갑자기 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잠금화면 풀고 홈 화면 들어가서 카메라 실행하는 과정들을 전부 없애고 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잠금화면 상태에서 실행할 앱을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금화면 상태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잠금화면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카톡과 카메라가 나오죠. 자, 카톡을 실행해 볼까요? 카톡을 터치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바로 카톡이 실행되죠. 잠금화면을 풀 필요 없이 잠금화면 상태에서 바로 카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 터치해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 앱 실행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잠금을 풀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에 있는 배경화면에서 잠금화면 터치합니다. 그 다음은 시계와 날짜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글씨 컬러를 바꿔줄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시간과 날짜를 표시하는 글꼴도 바꿔줄 수가 있죠. 아래쪽에 여러 가지 글꼴들이 나오게 되죠. 선택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요. 본인 눈에 더 잘 띄는 폰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 조절점이 나오죠. 여기는 조절점을 잡고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한정 키울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에는 최대한 키워주시면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가 있는데요.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습득한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비상 연락처를 여기에 지정을 해두시면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이 바로 전화해서 휴대폰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연락처 정보 누르시고 연락 가능한 지인 전화번호라든지 회사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 혹시나 휴대폰을 분실할 때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잠금 화면의 배경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색상을 이용해서 단색으로만 바꿔줬죠. 자, 좌측 상단에 있는 배경 화면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로 잠금 화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에 나오는 것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잠금 화면용 이미지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갤러리가 나오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해서 잠금 화면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찍어놨던 사진들이 있을 경우 잠금 화면으로 지정을 하시면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찍었던 사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런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금하면은 이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왕이면 본인이 찍어놨던 사진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어느 스마트폰 화면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이미지 말고요. 본인이 찍어놓으신 이런 이미지들로 멋지게 스마트폰을 꾸며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얹으면 아래쪽에 있는 필터에서 여러 가지 필터도 적용할 수가 있네요. 다양한 필터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배경화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그래픽이라고 있죠? 이 그래픽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 이미지들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화면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이미지로 잠금 화면을 설정하셔도 되겠죠? 이걸 설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아래쪽에 색상도 지정을 할 수 있죠?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기본 색상들인데요. 이 중에서 골라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아래에 더 보시면 배경화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배경화면 서비스에 있는 화살표 누릅니다. 지금은 내가 지정한 이미지가 잠금화면 배경화면으로 나오죠. 자, 그런데 다이나믹 잠금화면을 설정하게 되면 갤럭시에서 다양한 잠금 화면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이나믹 잠금 화면 설정할게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진들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갈 때마다 매번 바뀌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동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다운로드 합니다. 자, 이 잠금 화면은 2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 계속 바뀌게 돼요. 자, 잠금 화면에 적용을 했죠. 자, 잠금 화면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새 모양이 나왔죠. 자,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바뀌었습니다. 자, 또 바뀌죠. 매번 잠금 화면을 열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바뀌게 됩니다. 퀄리티도 아주 높고 해상도도 좋은 사진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잠금 화면에만 설정이 됩니다. 홈 화면에는 설정이 되지 않아요. 다이나믹 잠금 화면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설정 안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은 홈 화면이죠. 홈 화면도 설정해 볼까요? 홈 화면 터치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도 잠금 화면 같이 색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배경 화면 들어가셔서 원하는 배경 화면을 똑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추천은 갤럭시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갤러리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이용을 하는 거죠.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배경 화면을 지정을 하시면 훨씬 의미 있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갤러리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누릅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모두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현란하면 홈 화면에 있는 앱들 구분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단순한 사진이 이용하기가 좋겠죠. 저는 하늘이 많이 찍혀있는 이 사진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자주 바꿔주시면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휴대폰 구매할 때 배경화면으로 그대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배경화면은 멋지게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컬러 팔레트가 있죠. 컬러 팔레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앱이라든지 알림, 기본 아이콘들의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컬러들이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것도 바꿔주시면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훨씬 새로운 기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기본 색상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처음 샀을 때부터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에게 맞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훨씬 눈에 잘 띄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초록이 적용되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적용하시면 이런 컬러로 적용이 되죠. 이 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적용을 시켜보시고 눈에 잘 띄는 컬러 테마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적용을 누르시면 적용이 되지만 적용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뒤로 가기로 하시면 적용이 되지 않고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던 스마트폰 화면 요소들이 전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화면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보기 좋게 바뀌게 됩니다. 자, 쉬운 사용 모드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글씨부터 굵어지죠. 자, 그 다음 홈 화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 배지들이 전부 커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이게 되겠고요.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카톡 같은 것들을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키패드가 바뀌게 되죠. 쉬운 사용 모드로 하면 키패드가 대비되는 컬러로 바뀌어서 이것도 눈에 잘 띄게 됩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스마트폰들은 전부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배경화면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필수 기능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리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소리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함께 울릴지 소리만 울릴지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벨소리와 진동이 같이 울리게 되고요. 여기서 진동을 선택하게 되면 소리는 나지 않고 진동만 울리게 됩니다. 그 다음 무음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무음을 선택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같은 걸 하실 경우에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무음을 체크해 주시고요. 무음 시간을 지정해 주시면 해당 시간 동안은 벨소리와 진동이 나지 않고 무음이 되게 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화가 왔을 때 벨소리를 지정할 수 있죠. 이 벨소리를 선택하게 되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기본 벨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벨소리 중에 원하는 벨소리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 내가 원하는 벨소리를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우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를 벨소리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운드 중에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고요. 이 사운드를 벨소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완료 누르시게 되면 지금 이 사운드가 벨소리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음악이 나올 때 앞쪽은 소리가 작거나 전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전체 음악 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벨소리로 알아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하이라이트 부분만 선택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완료를 누르지 않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당연히 벨소리는 지정이 되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벨소리를 지정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죠. 홈 버튼 누르시고요. 음성 녹음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음성 녹음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음성 녹음 앱 실행하신 다음 여기서 내가 직접 녹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음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폰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바로 녹음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자, 녹음이 다 됐는데요.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자, 녹음이 다 됐죠? 자, 이제 멈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죠? 벨소리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지금 벨소리로 저장되어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워보도록 할까요?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구역 설정을 해주는 바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바를 움직여서 음성이 나오는 구간까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죠?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위 버튼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을 삭제할지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할지 물어보죠. 현재 이 구간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구간을 잘라내야지만 이 구간만 남아있게 되겠죠. 자, 선택한 영역이 아니고요. 선택되지 않은 영역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부분만 남길 수가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원본 파일 대체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 실행된 앱 선택하시고요. 벨소리로 다시 가신 다음에 플러스를 누르시고 지금 우리가 만든 벨소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 이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벨소리가 제가 제목을 지정한 이 벨소리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벨소리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만의 벨소리로 재밌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소리가 있죠. 자, 알림 소리도 들어가시면 원하는 알림 소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림 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알림음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알림음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알림음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음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량에 들어오시게 되면 스마트폰 벨 소리, 미디어 소리, 알림음 소리, 시스템 소리를 전부 지정할 수가 있죠. 자, 벨 소리는 전화가 왔을 때 소리가 되겠고요. 미디어는 스마트폰에서 영화라든지 영상을 볼 때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또는 게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할 때 나는 소리도 전부 미디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음이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 소리가 있죠. 시스템은 OS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빅스비 보이스도 있습니다. 빅스비 보이스는 빅스비 이용할 때 소리가 되겠죠. 가끔 빅스비 이용하면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서 빅스비 보이스 소리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통화 중 음량은 나오지 않죠.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디에도 통화 중 음량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통화 중 음량은 통화할 때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화를 걸어 볼게요. 전화가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자, 전화를 받아 볼게요. 자, 전화를 받은 상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음량 버튼이 우측이나 좌측에 있죠. 그 음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통화 중 음량 소리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음량 소리는 여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통화 중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슬라이드 바의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앞서 설정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음량 설정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소리 설정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시는 분도 많으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럴 때 좀 더 좋은 소리로 들으시면 음악이나 영상 감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일단 돌비 애트모스는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돌비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영화, 음악, 음성이 있는데요. 각각에 맞는 최적의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놓으시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설정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자, 가끔 자동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직접 체크해서 이용하시면 확실한 음향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 같은 걸 들으실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음성도 훨씬 또렷하게 들리죠. 음악 들을 때, 영화 볼 때, 통화할 때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놓지 마시고요. 직접 바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게임용 돌비 애트모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음 같은 것들이 더 살아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질 최적화인데요. 이건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보통 나이대에 따라서 들을 수 없는 주파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나 음악을 들을 경우에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음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음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음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내 귀에 최적화된 음질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좋겠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어폰을 착용하시고요. 듣기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꼭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앱소리 분리 재생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영화를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실 때 스마트폰 스피커로 들으시면 한계가 있죠.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앱소리 분리 재생을 이용을 해서 스피커를 연결을 하게 되면 훨씬 현장감 있는 소리로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스마트폰과 스피커를 잘 연결을 안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벨소리부터 스마트폰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전부 스피커로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앱 소리 분리 재생을 이용하면 내가 선택한 앱에서만 소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앱 소리 분리 재생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켜기 선택하시고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기에서 소리를 재생할지 물어보죠. 자, 저는 블루투스 기기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어떤 앱에서 소리를 재생할지를 선택해 주는 거죠. 여기서 유튜브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나는 소리는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소리가 나지 않죠. 벨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통화를 하신다거나 알림 소리 이런 것들은 전부 원래대로 스마트폰에서 나게 됩니다. 선택한 앱에서만 스피커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지금 유튜브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외에 다른 앱을 설정을 할 경우에는 앱 추가를 하신 다음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 중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또 라디오들 많이 들으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 라디오를 들으실 때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스마트폰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는 전부 블루투스 스피커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스마트폰 상단 터치해서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 다음 블루투스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피커가 뜨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뜨지 않을 경우에는 상세 설정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찾아보시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떴네요. 자, 선택합니다. 등록할지 물어보죠? 등록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한 상태에서 앱소리 분리 재생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켜기를 누릅니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유튜브를 터치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주 오디오 출력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스피커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일반 전화를 했을 때 벨소리라든지 그 외의 소리는 그대로 휴대폰에서 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 설정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오디오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